지금 촬영 시간은 새벽 5시 40분입니다. 제가 어제 라방을 하고, 지금 7시간 동안 잠을 안 자고, 그냥 뭐 이걸 지금 치다 보니까 해가 떴네요. 해가 떴어요. 그래서 어떤 걸 했느냐. 싸이월드 지금 주식이 핫하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제가 느낌이 세서 조사를 하다 보니까 해가 떴어요. 그래서 어쨌든 장이 열리기 전에는 공개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빨리 좀 준비를 했습니다. 싸이월드 투자하는 게 그러니까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니까 뭐 사람들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저는 위험하다라고 봐요. 우선 싸이월드는 회원수가 3,200만 명이죠. 예전 과거에. 그리고 메타버스의 원조였고 페이스북의 마크 저커버그도 싸이월드를 참조했다라고 말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우리의 메타버스 원조격이고 굉장히 자랑스러운 일이긴 하죠. 시대를 너무 좀 빨리 앞서 나갔나? 라고 볼 수도 있고. 근데 그 당시 때는 인기가 엄청났었거든요. 2004년, 5년, 6년, 7년. 근데 이제 모바일로 넘어갔을 때 좀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좀 무너진 케이스고, 한국형 메타버스로 재탄생하느냐라는 기대감이 지금 굉장히 많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싸이월드라는 거는 그때 하던 사람들의 추억이 반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싸이월드라는 것 자체보다 싸이월드를 하던 시절에 내가 지금 그리운 거죠.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싸이월드의 향수에 젖어 있다. 그러니까 환상에 젖어 있는데 알고는 투자해야죠. 그렇다고 환상에 젖어 있는 거랑 내 돈이 들어가는 건 다른 일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싸이월드 Z라는 회사 신생기업인데 여기가 싸이월드를 인수를 했어요. 10억에 인수했습니다. 왜 10억일까? 이전 대표가 임금 체납으로 10억의 피소를 당했었고 그 피소 당한 금액 10억만 갚아주고 인수를 했습니다. 이 방식 싸이월드 Z의 모 회사가 즐겨하는 방식 중에 하나예요. 이건 스토리 중에 하나예요. 자, 도토리 35억치를 환불한다고 발표했는데 SK컴즈가 환불을 해주는 거고 이거에 대한 수수료나 뭐 이런 것들을 싸이월드 Z가 내주겠다라는 말이라는 거죠. 그럼 실제 인수가액은 10억에 꿀꺽 했다라는 겁니다. 이 10억을 태워서 3,200만 명의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했다. 값싸게 확보한 거죠. 그리고 메타버스를 얻었다. 그리고 투자자들의 과거의 향수를 10억만으로 가져갈 수 있었다. 굉장히 이문이 남는 장사입니다. 싸이월드를 인수한 기업은 5개의 컨소시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10억짜리를 인수하는데 5개의 회사가 뛰어들었고 그 중에 2개가 상장회사다? 뭔가 이상하죠.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랑 스카이 E&M이라는 회사가 두 회사인데 둘 다 5년 연속 적자 기업이죠. 보다시피 이렇습니다. 뭐 인트로메딕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포트 해밀턴 투자조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그냥 사무 이름인 거고 실제로 이제 그 위에도 또 있죠. CEO는 조 대표랑 권 대표가 둘 다 공동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조 대표는 조금 됐고 권 대표는 이제 맡은 지 몇 개월 안 됐어요. 여기 보다시피 매출액은 그저 그렇고 영업이익이 5년 연속 적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죠. 상장 폐지가 왜 안 당합니까? 코스닥인데 기술 특례로 들어간 회사는 적자를 계속 내도 상장 폐지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인트로메딕이라는 회사를 내가 인수했다라고 치면은 영원히 상장 폐지 당하지 않는 굉장히 매력적인 회사를 인수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자, 코스닥 상장 폐지 요건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하자면 스카이 E&M 같은 경우도 문제가 있는데 2018년에 영업이익이 살짝 5억으로 흑자를 돌아요. 그래서 상장 폐지 위기를 면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스카이 E&M이라는 회사도 어떻게 보면 그냥 조금 그쵸 뭔가 좀 그렇죠 냄새가 좀 나죠. 그러니까 상태가 좋은 회사는 아니라는 거예요. 상장 폐지 요건이 5년 이상 영업 손실 그리고 4년 연속 영업 손실인데 여기에 해당을 살짝 피해 나가는 형식으로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스카이 E&M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초록뱀 미디어인데 지분을 많이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4월에 한 뉴스에 의하면 인트로메딕의 조 대표 이력을 문제 삼고 있어요.
이제 과거 스타 모빌리티, 인버블스라고 하는 게 회사가 있었죠. 차이나 블루 출신의 경영자, CEO, 대표였습니다. 이제 인터블스 같은 경우는 라임 사태와 연관이 있었고, 차이나 블루는 이제 인터블스가 지배를 하던, 차이나 블루가 인터블스를 지배했었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렇게 발표를 하죠. 내가 있었던 재직 기관이랑 라임 사태가 있었던 시기는 비껴나고 내가 물러난 이후에 있었던 일이다 라고 뉴스에 나왔습니다. 그런가 보다 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참고로 스타 모빌리티는 작년 2월인가 3월에 이때부터 거래 정지를 당하게. 인트로메딕을 살펴보면은 왜 한국 코퍼레이션을 인수했을까? 한국 코퍼레이션도 2020년에 7월에 인수를 합니다. 근데 이 회사도 재미있는 게 기업 사냥꾼이 한번 해먹은 회사예요. 그러니까 한국 코퍼레이션은 이제 여기서 먹을 게 없어요. 이걸 인수해가지고는 재무도 많이 악화된 상태고. 이 지배 구조를 보자면은 조금 이제 스토리가 좀 꼬이기 시작하는데, 한국홀딩스의 김 회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 코퍼레이션을 인수하고, 코퍼레이션이 테크놀로지를 인수하고, 테크놀로지가 아까 이야기했었던 인터블스, 스타 모빌리티를 인수합니다. 이 당시에 인터블스 대표가 실소유주는 기업 사냥꾼이었던 한 모 씨가 가지고 있었던 회사가 인터블스였었고, 이거를 이제 김봉현 회장한테 매각하는데, 그 김봉현 회장이 여러분이 알고 있는 라임 사태죠. 네. 여기에 매각이 된 겁니다. 이제 한모 씨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보고 있냐면은, 뉴스의 출처를 확인했더니 뉴스에 나와 있어요.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한모 씨는 차이나 블루와 인터블스의 실소유주입니다. 김 회장과 동문이었고 2019년에 밀항을 하다가 이제 검거가 돼서 지금 재판 중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인트로메딕이 이번에 유상증자를 통해서 60억을 납입해서 이 한국 코퍼레이션을 다시 꺼내온다라는 거죠. 왜 이랬을까? 두 번째, 이 한국 테크놀로지는 어떤 회사냐?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재무제표를 볼래요. 보다시피 2018년에 한번 반짝 영업이 6억 찍어주죠. 그러다가 이제 2020년에는 정말 이제 수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는 대우조선 해양건설을 인수하면서 나온 효과예요. 이제 2019년부터 이게 이제 매출이 연동이 되면서 나온 거고요. 어쨌든 한국 테크놀로지의 사내 인사는 대우조선 해양건설 출신, 한국 코퍼레이션 출신, 우리들 휴브레인 출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인트로메딕의 공동대표가 우리들 휴브레인 사내이사 출신이고 포티스 본부장 출신이에요. 포티스 사태는 어떤 얘기냐면, 여기도 이제 거래가 정지됐죠. 작년 2월 3월쯤부터 거래 정지가 됐는데, 2020년 3월에 포티스 현재 대표가 전에 있었던 사내이사와 전에 있었던 실소유주, 그분에게 200억짜리 배임 소송을 겁니다. 시기가 다 겹치죠. 우리들 휴브레인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또 초록배 미디어예요. 그럼 초록배 미디어가 우리들 휴브레인이랑 스카이 E&M 두 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초록배 미디어 계열사 이사가 지금 인트로메딕 공동 대표에 있다라는 점입니다. 전에 우리들 휴브레인 대표는 한국 테크놀로지 사내 이사로 가 있고요. 이 공통점을 봤을 때 부임 기간이 싸이월드 Z의 투자 시기쯤부터 반영이 되었다라는 점이죠. 그럼 이거를 봤을 때 왜 사내 이사직 자리에 배치를 했을까? 라고 제가 봤을 때는 투자자 간의 어떤 신뢰도가 아닐까. 어떻게 보면은 인트로메딕과 이제 초록뱀 미디어 간의 투자자 간의 어떤 신뢰를 위해서 한 게 아닐까.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실제로 뭐 시기가 겹치니까, 아니면 투자한 김에 서로 친해져 가지고 뭐 이렇게 합시다, 뭐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생각은 열어놓도록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구조도를 제가 그려봤어요. 그랬더니 초록뱀 미디어는 이렇게 우리들 휴브레인과 스카이 E&M을 가지고 있고, 실제로도 뭐 다른 회사도 많이 투자했습니다. 우리들 휴브레인은 한국 테크놀로지에다가 이제 파견 이사를 넣었고요. 인트로메딕에다가는 공동대표를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인트로메딕과 스카이 E&M이 공동으로 투자해서 싸이월드 Z를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 휴브레인은 이쪽 두 회사에 영향을 주지만 싸이월드 Z에는 투자를 하질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어떻게 보면은 이 과정에서 스카이 E&M이 투자를 했는데 우리들 휴 브레인 출신이 두 쪽으로 다 들어가 있다? 어떻게 보면 초록뱀 미디어도 연관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뭐 지금 그림 구조도를 치자라고 하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연결고리를 다시 계산해 보면은 한국코퍼레이션, 한국테크놀로지, 스타모빌리티, 인트로메딕도 서로 연관이 있는 거고요. 현재 또 인트로메딕 대표와 감사는 2017년 지코라는 회사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 2년이 있었는데요. 보다시피 이제 지코 같은 경우도 2020년 3월부터, 네, 2월부터죠. 파산 신청을 하고 거래 정지를 당합니다. 그리고 21년 4월에 횡령이랑 배임이 발생했었고 21년 4월 SM그룹이 바로 인수를 해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인수를 해가요. 그리고 이 기업도 특징이 뭐냐면 2018년에는 영업이익을 발생시킵니다. 상장 폐지를 면하기 위함이었겠죠. 뭔가 좀 공통점이 다 나오고 있죠. 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가 이거 유튜브를 안 찍을 수가 없었더라는 거죠. 자, 그럼 싸이월드 Z를 한번 열어봤어요. 이 회사를 제가 한번 이제 등기부 등본 열람을 해봤습니다. 열람을 해봤더니 이전의 회사 사명이 바이바르스예요. 바이바르스는 뭐냐면 2019년 라이즈 오브 킹덤즈라는 게임에 나오는 캐릭터 이름입니다. 그러면 그냥 캐릭터 이름으로 2020년에 만든 회사인데 뭐 그냥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 이름이니까 뭐 회사 이름을 뭐로 줬냐면 그냥 시즈탱크, 배틀크루저 이렇게 줬다 보시면 돼요. 뭐 이렇게인데 이제 싸이월드 Z로 올 초에 이름을 바꾸죠. 회사의 자본은 11억 5천만 원이고 이전에는 3억이라는 자본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3호가 8억 5천만 원이 들어와요. 1차가 2억, 2차가 1억, 3차가 5천만 원, 4차가 5억이 들어옵니다. 이 지분에 대한 대답을 했던 뉴스가 있었는데 그 중앙일보 질의 출처를 확인해 봤을 때 인트로메딕과 스카이 E&M 지분은 적다라고 이제 대표가 말을 해줘요. 그리고 실제로 대주주는 중견기업의 일가다 라고 말을 해요. 실제로 이 3호가 들어온 것들을 봤을 때 그러면 중견기업 일가가 대주주라 보면은 5억을 투자한 3호로 투자한 사람이겠죠. 싸이월드 정상화 후에 이 대주주를 공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궁금하죠. 진짜 누굴까 궁금하긴 해요. 어쨌든 이런 이야기를 봤을 때 예, 솔직히 거의 말을 다 한 것 같아요. 예, 오케이 여기까지는 오케이 됐고요. 다음 싸이월드 Z의 목표는 무엇이냐라고 보면은 메타버스 구현이라고 말을 해요. 이제 과거에 3,200만 명을 보유했던 플랫폼이고 메타버스의 원조가 메타버스를 다시 재부활하는 게 멋있지 않겠느냐, 플랫폼으로 재탄생하는 게 어떻겠느냐. 스토리 괜찮죠. 예, 제가 봐도 정말 진짜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안에서 콘텐츠 생산을 하고 소비를 하고 이제 3자가 투자가 되면서 광고가 발생하고 이런 형태로 메타버스가 구현된다고 하는데 뭐 아마도 제페토가 가장 롤모델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불가능한 일은 아니죠. 가능하죠. 그러면 그 과정에서 무엇이 이제 돌아야 되느냐? 화폐가 돌아야 되겠죠. 그 화폐를 무엇으로 할 거냐? 가상화폐겠죠. 과거의 도토리가 아니라 도토리라는 건 상징적인 거고 이 도토리를 가지고 가상화폐와 교환을 하는 형태. 그러면 결국 이 가상화폐가 유통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뭐 일명 이제 우리 이거를 싸이월드 코인이라고 부르는데 뭐 아직 뭐 등장하진 않았습니다. 뭐 준비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싸이월드 코인이 나오고 이게 뭐 빗썸이나 업비트라던가 이런 데 상장을 할 것이고 그러면은 싸이월드 코인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거고 싸이월드 Z에 투자한 투자사에 투자하는 방식이 있을 거예요. 근데 뭐 익히 투자를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코인에 투자하는 게 더 직접적인 수익을 많이 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아마도 제가 싸이월드 Z의 어떤 사장이라고 하면 싸이월드 코인에 많은 걸 기대할 겁니다. 만약에 이게 성공한다라 그러면은 투자사는 엄청난 수익을 낼 수 있죠. 솔직히 뭐 싸이월드 플랫폼이 잘 커져서 이게 뭐 주가가 무럭무럭 성장해서 뭐 로블록스처럼 55조짜리가 돼서 예, 10억을 투자해서 55조짜리의 회사를 키우면 대박이 나는 거고 그거는 뭐 별개로 치고 우선 당장의 수익은 싸이월드 코인으로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게 이제 ICO를 해가지고 이제 코인이 상장만 되면은 대박이 날 건데, 싸이월드가 제대로 가동이 된다라면 싸이월드 코인도 상장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싸이월드 Z의 목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싸이월드 코인이 굉장히 훌륭한 투자 수단이 되겠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투자사의 대표, 싸이월드 Z의 이제 대표는 인트로메딕의 재무이사 출신입니다. 뭐 그럴 수 있다라 치죠. 당연히 싸이월드 Z의 투자사가 인트로메딕이니까 인트로메딕으로 가는 게 맞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표는 과거에 플레이코인의 대표예요. 플레이코인이라는 거는 이제 어떤 거냐라고 하면은 2018년에 빗썸에서 상장했었다가 2019년에서 빗썸 내려오죠. 내려왔다가 2020년에 리뉴얼 해가지고 플레이 뭐 더로 해가지고 이제 코인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제 재상장을 합니다. 더 업그레이드해서 재상장이 됐고 2020년 7월에 3개월 만에 상장 폐지를 당합니다. 여기서 이제 보면은 제가 보여드릴 건데, 실제로 어떤 구조였었냐면 이런 구조를 보시면 돼요. 이제 여기서 보면은 뭐 3월 달에 한다라고 해가지고 4월 달에 에어드랍 한번 했었죠. 4월 9일날 에어드랍, 그리고 4월 17일에 에어드랍, 맞네요. 4월 17일 에어드랍, 그리고 이제 5월 15일날 뭐 에어드랍. 그러니까 두 번의 에어드랍을 했는데 4월에 에어드랍, 5월에 에어드랍하고 6월 달에 투자 유의 종목입니다 라고 해버린 다음에 7월 2일날 폐지를 해버려요. 그러면 플레이코인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좀 돈을 잃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뭐 코인 시장이 워낙 뭐 예전에 그 김치코인도 그렇고 이게 뭐 상장과 폐지를 반복하기 때문에 뭐 이거 자체를 가지고 뭐 이렇다라 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코인 자체가 워낙 리스크가 크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한 겁니다. 결론을 내자면은 예. 싸이월드 투자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지금 여기들을 쫙 정리를 한 이유는 그거예요. 그래서 성공을 하게 되면은 큰 수익이 날 수도 있겠죠. 정말 뭐 예를 들어서 싸이월드가 3,200만 명인데 여기서 곱하기 5를 하면 1억 5천만 명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로블록스 가입자랑 거의 비슷해져요. 로블록스가 55조인데 그러면은 엄청난 수익이 나오지 않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겠죠. 뭐 근데 실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뭐 전액 손실도 각오는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이거는 꼭 본인이 다 책임진다는 생각으로 들어가셔야 되는 거지. 나 돈 다 잃었는데 어떻게 해요? 누가 물어줄 수 있나요? 뭐 소송하면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런 거 거의 뭐 어렵다라 봐야 된다. 제가 예전에 썼던 제로테크라는 소설에서 보시면 알겠지만 기업 사냥꾼으로 억울하게 당했던 투자자들 돈 거의 다 못 돌려받았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하는 순간 내 돈을 못 돌려받을 수 있다는 생각은 꼭 하고 들어가세요. 그리고 주식이든 코인이든 우량하지 못한 기업이라던가 코인 같은 경우는 정말 언제든지 사라질 수 있다. 횡령사건이나 배임사건 한번 나면 바로 그날부터 거래 정지입니다. 그럼 이게 언제 풀릴지 알 수가 없어요. 뭐 1년이 넘을 수도 있고 2년이 갈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투자할 때는 가급적이면 안전하게 하셔라. 너무 그 수익률에 욕심내지 마시고, 그리고 정말 그 수익률이 욕심난다라 그러면은 큰 돈으로 하지 마시고 정말 다 잃어도 되는 돈으로만 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친구한테 돈 빌려줄 때처럼 그렇게 투자하셔야 된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할 거고요. 여러분들의 안전 투자를 기원합니다. 이거는 그냥 저만의 하나의 의견이니까 여러분들 투자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